예, 계속하겠습니다. 망사용료는 망주입성 위반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팩트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망사용료는 지금 국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망중입성 위반이 맞습니다. 이거는 1심 판결도 사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미국 그 연방통신위원회 2010년 망중입성 명령 문서 번호가 FCC 10-201입니다. 거기에 24문단부터 29문단 그리고 67문단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신사들이 자기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대가를 데이터 발신자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고객들에게 내가 망 깔아놨고 내 고객들이 있는데 내 고객들한테 데이터 갖다 줄 테니까 너희 데이터가 내 망을 지나니까 돈을 내. 이런 그 문지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2012년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 유럽의 방송통신위원회죠. 거기서도 유럽 망사업자 연합회가 발신자 종량제를 하자고 제안했었는데 그거 거부했었습니다. 그때도 결국은 전송에 대한 대가, 데이터가 망을 지나는 거에 대해서 뭐 망 소유자가 뭐 돈을 받겠다. 이것을 결국에 거부를 한 겁니다. 그때 망중립성 입각해서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 티무 교수가 아까 이제 논문 영문 내용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결국엔 접속료만 있지 전속료는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망중립성의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논문의 그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논문 전체 논문의 취지가 뭐냐면 바로 전속료는 무료로 해줘야 창의적인 컨텐츠 생태계의 창의성이 피어난다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왜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여기 끌어들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zero price rule, 그러니까 전속료는 제로다라는 그 JPR을 옹호하는 게 핵심 취지 논문이거든요. 참 이거 보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 뭐 컨설팅 회사, 이거 주로 이제 망사업자들 컨설팅 해주는 컨설팅 회사인데 뭐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건 뭐 그럴 필요가, 망사용료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것도 이제 팩트가 아니라고 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뭐 국내 CP들도 해외 시장에 나갈 때 망사용료 내고 있다. 뭐 그렇게 하면서 해외 CP도 국내 시장 진출 시 어떤 형태로든 망이용료가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위에 슬라이드와 뒤에 슬라이드의 그림이 대칭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국내 CP가 해외로 나갈 때 직접 접속할 때 돈을 내야 되고, 또 CDN 통해서 접속할 때도 돈을 내야 되고, 국내 CP 국내 컨텐츠가 해외로 나가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국내 통신사에다가 인터넷 접속료만 내고 가만히 있어도 되죠. 왜냐하면 국내 통신사들은 인터넷 접속을 팔았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네이버, 카카오 컨텐츠가 해외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를 곧바로 갖게 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니 인터넷 접속료 조금 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 컴퓨터와 다 인걸성을 제공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경제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해봐도 인터넷은 너무나 매력적인 매체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충분히 많은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전속료는 무료로 해도 전 세계의 몇만 개의 망사업자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세 가지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해외에 진출할 때 왜 반드시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 카카오도 한류가 아주 강력해져서 구글, 페이스북처럼 아주 각 나라의 망사업자들이 자기 고객들한테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킬러 컨텐츠가 되면 전 세계 망사업자들이 마치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한 것처럼 전부 다 무료 접속을 할 겁니다. 근데 왜 지금 한국 망사업자가 나와가지고 한류를 망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CP가 해준 진짜 어떤 형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지불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망사업자들, SK 브로드밴드까지 전부 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과는,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스북도 이 한국의 예외를 빼놓고는 전부 다 지금 무정산 접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게 인기가 있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래서 매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한류를 망치는지, 왜 한류의 갈 길을 막는지.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여기 지금 해외 CP A사는 한국에서 망 이용 대가 지불하고 있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페이스북이 이런 종량제 이런 망 이용료를 뭐 지불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종의 그 조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는 뭐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글로벌 CP는 왜 잘못된 주장을 되풀이할까라고 하면서 전 세계 인터넷망은 유상이고 왜 이들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지 뭐 사력을 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글 넷플릭스도 망 연결이 공짜라고 한 적이 없고요. 우선 자국의 망사업자들로부터 인터넷 접속료 이미 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망사업자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돌아오는 게 이제 너무 느리니까 그걸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스스로 수십조 원 들여가지고 망사업자들이 할 일인 해저 케이블 건설, 캐시 서버만 까는 거 이런 거를 스스로 해가지고 국내까지 가져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국내까지 각국 망사업자들하고 접속 협상에서 그런 수고가 있으니까 서로 망의 가치를 인정해줘가지고 전부 다 상호 접속 무료로 접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우 합리적인 그 협상의 결과인 거죠. 근데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그 돈 내는 거를 그런 협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돈 내는 걸 강제하겠다는 법이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런 협상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망이용료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페이스북이 과연 또 어떤 나라에서 그런 돈을 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페이스북 하나가 내고 있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안 내고 있는 돈을 모두가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아주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아니 일반화 될 수도 없는 하나의 예외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일반화의 오류란 이름 붙이고 싶지 않네요. 또 망사용료는 통신사의 이중 청구다. 이것도 이제 팩트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뭐 국내 통신사는 뭐 이 그림처럼 구글이나 넷플릭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이 역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앉아서 인터넷을 쓰려면 데이터가 공짜로 오는 게 아니라 해외망을 거치고 그리고 국내망을 거칩니다. 그러면 해외망 훨씬 더 먼 거리죠. 그 거리를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는 그건 역무가 아닌가요? 국내망 지난 것만 역무인가요? 그 도리어 데이터를 한국까지 끌어준 데이터를 공짜로 쓰는 국내 통신사들이 도리어 돈을 내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 인터넷 초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도리어 망사업자들이 컨텐츠 업자들한테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 쓰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사게 되니까. 근데 서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그 비용 정산하는 거래 비용 때문에 인터넷이 망가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바로 제로 프라이스 룰. 그러니까 전송료는 받지 않기로 하자는 원칙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서로 망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인터넷에는 해외망도 있고 국내망도 있다.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또 재밌는 거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중 청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선 이게 이중 청구인 이유는 이미 국내 이용자로부터 인터넷 접속료를 받음으로 해서 이미 망사업자들은 인터넷 접속료를 이 빅테크들의 그 컨텐츠를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보여줄 그런 책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빅테크의 컨텐츠를 한국 이용자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또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중 청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이거 뭐 양면 시장이니까 양쪽에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그러면서 이제 노벨 경제학 수상자 뭐 장 티롤이라는 사람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전체는 양면 시장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망사업자들 전체를 하나의 망사업자들이 다 똘똘 뭉쳐서 하나의 망사업자가 됐다고 치면 그 망사업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터넷 접속료를 다 받아요. 받기만 해요.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고. 그리고 한쪽에 받으면은 그 사람이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A와 B가 연결된다는 건 B와 A가 연결된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A에게도 인터넷 접속료를 받고 B로부터도 인터넷 접속료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터넷 전체가 그렇다는 거지 한국 CP는 한국에서는 한국 이용자들은 한국 망사업자에게 내고 미국 CP들은 미국 망사업자에게 내는 거고 한국 망사업자, 미국 망사업자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개별 망사업자는 양면시장 사업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업자가 한국에도 인터넷 접속 제공하고 미국에도 인터넷 접속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망이용료 법안은 한국의 한 개별 망사업자가
한국 이용자로부터도 돈을 받고 또 자기가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똑같은 제품을 양쪽에 제공하고 있어야 양면 시장 사업자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 접속을 넷플릭스, 구글에 제공하지 않으면서 양쪽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고 그걸 강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고 이게 양면 시장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주 웃긴 얘기인데 노벨 경제학 수상자 장 티롤의 논문, 그래서 인터넷은 양면 시장 구조다라고 저술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인터넷이 양면 시장 구조라는 건 망 사업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플랫폼 업자들이 양면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이 뭐냐면 플랫폼 2003년 논문인데 플랫폼 경쟁과 양면 시장이에요. 인터넷 사업자, 망 사업자와 양면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 그 양면 시장의 예로 든 것들이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터넷 플랫폼 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뒤에 가면은 그 중간에 이제 뭐 카드 업체도 나오고 제일 뒤에 가서 망 사업자 아니고 백본 사업자, 그러니까 지역 망 사업자 아니고 전 세계에 걸쳐서 이 케이블을 깔아두고 있는 백본 사업자에 대해서만 양면 시장의 가능성을 인정을 합니다. 게다가 이 노벨 경제학자 장 티롤은 2004년도에 발신자 종량제에 반대되는 수신자 종량제를 주장하는 논문까지 썼습니다. 왜 역시 자기에게 불리한 논문을 가져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이자면 플랫폼 경쟁과 양면 시장은 플랫폼은 양면 시장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있으면 유튜브 서버 하나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가 양쪽에 다 같은 상품을 제공하니까 이건 양면 시장 사업자가 맞습니다.